그러면 발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암 발파. 토공사 첫 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로 흑마기, 두 번째로 암 발파, 그리고 세 번째로 민원 처리, 이렇게 세 가지를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토공사라는 거가 어차피 지하에 있는 흙을 걷어내는 거잖아요. 건축물은 기초가 있든지 피트층이 있든지 지하의 구조물이 요즘은 뭐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지하 구조물이 커지고 깊어질수록 퍼내야 되는 흙이 많은 거죠. 왜냐면 지하로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흑마기는 땅을 수직으로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인접 경계선에 도로가 있든지 인접 건물이 있든지 이거를 피해를 줘서는 안 되니까 우리 대지의 경계만큼만 이렇게 딱 수직으로 파 내려가서 계속 지하로 가고, 그런데 이게 지하로 파 내려가면 이 흑마기가 뒤쪽에 토합에 의해서 이게 넘어지려고 그러는 성질이 있잖아요. 이 넘어지는 성질을 이렇게 막아주는 이 역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스트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쪽에 흑마기가 있고 그 가운데에 뭔가를 지지해주는 그 뭔가, 이게 이제 스트러트인데, 이게 보통 H빔으로 많이 써요. 흑마기와 흑마기 사이를 서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시면 상당히 촘촘하죠. 저 밑으로 장비가 들어가서 계속 흙을 파 올려서 점점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 들어가기조차도 굉장히 촘촘하고 좁죠. 자, 그래서 장비가 여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PPS라 그래서 프리스트레스드 파이프 스트러트의 약자예요. 아까 보셨던 H빔보다 이 하얀색 파이프 이 상태가 훨씬 더 많은 힘을 받는 거예요, 한 본당. 그렇기 때문에 개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기둥 개수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장비가 왔다 갔다 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훨씬 더 넓고 많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당 받을 수 있는 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쟤는 미리 압력을 가해줘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흑마기의 공법은 사실은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흑마기와 흑마기가 서로 이렇게 붕괴되지 않도록 버텨주는 것, 이걸 스트러트라고 한다. 그런데 이 PPS보다도 훨씬 공간적으로 여유로운 방법이 있어요. 이겁니다. 어스 앙카라 그래서 흑마기에 아예 버팀대 스트러트 자체가 없어요. 이 흑마기를 뭘로 지지해 주냐면, 이 안쪽으로 앙카를 박는 거예요. 흑마기 반대편 흙 속에 앙카를 찔러 넣어서 쪽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붕괴되지 않도록 그 앙카를 하나씩 심어가면서 땅을 이제 이렇게 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스 앙카라 그러는데, 어스 앙카는 이 흑마기 앞쪽에 스트러트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공법보다도 흑마기 안쪽에서 자유롭게 공사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결국은 흑마기를 하는 이유가 지하의 구조물, 그러니까 지하 기초, 옹벽, 슬라브 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도 훨씬 쉬워요. 이렇게요. 어스 앙카를 했기 때문에 앞에 뭐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흑마기 벽 자체에 바로 콘크리트 벽체를 지금 시공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스 앙카의 또 단점이 또 있죠. 흑마기 바깥쪽으로 앙카를 찔렀기 때문에 여기는 뭡니까? 남의 땅이잖아요. 이 땅 주인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게 또 현장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거죠. 아무튼 저렇게 흑마기를 해놓고 기초,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1층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올라가고 나면 구조체가 완성이 되는 그런 거죠. 두 번째로 암발파는 우리나라 지형상 땅을 조금만 파도 안반층이 저렇게 나와요. 흙은 퍼낼 수 있잖아요. 굴삭기가 바가지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푸는데, 얘보다는 발톱 하나처럼 생겨갖고 요걸로 찍어 긁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긁어내면 웬만한 풍화 암 정도는 저걸로 한번 다 부스러뜨려 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버켓에 구멍을 뚫어 놓고 재로 한번 푸면 흙은 다 이 사이사이로 빠져나가죠. 채처럼 이렇게 빠져나가고 암석만 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암석만 집어내서 다시 분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암석은 비싸게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어요. 지금 모래도 없고 자갈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다 바다에서 지금 퍼다가 쓰고 있는데, 암석이 나오면 골재장에 비싼 값을 받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석층만 따로 분리를 해내는 채, 바가지 중에 채를 만들어서 아예 분리를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더 딱딱한 암반이 나오면 브레이커로 이렇게
찍어냅니다. 얘를 또 잘게 부수는 거죠. 큰 덩어리 상태에서는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죠. 25톤 트럭으로 친다면 얘가 하루 종일 일해서 뭐 한 10대도 나올까 말까. 그리고 민원이 또 심한 지역에는 저렇게 이제 소리를 내면서 대량으로 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발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발파. 자, 이런 식으로 먼저 구멍을 뚫습니다. 이 구멍을 뚫는 장비예요. 얕을수록 진동도 적고 민원도 적고 그러죠. 근데 일을 하려면 3m, 4m 이상 깊이 좀 뚫고 싶어 하는 거가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뚫고 나면 화약을 넣고 맨 밑에까지 잘 들어가는지, 맨 밑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그 나머지 층을 자갈 같은 걸로 채워야 돼요. 3m고 4m고 밑에서 터져야 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가 중요합니다. 노란색 봉 같은 걸로 다 들어갔는지 눌러줘요. 이거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일부러 정전기가 나지 않도록 하려고 정전기가 없는 그런 도구들을 다 사용해요. 돌하고 부딪혀 갖고 정전기가 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나면 전색이라 그러죠. 요만한 돌을 구멍 속에다가 다 채워요. 그러면 맨 밑에 화약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구간은 다 돌 자갈로 이제 꽉 채워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트럭 타이어 그거를 잘라서 옆으로 쭉 붙여서 굴삭기가 하나씩 들고 발파시켜야 되는 부분에다가 얹어요. 얹고 꽝 터지고 나면 밑에 옮기고 또 꽝꽝 터뜨리고. 이제 터뜨릴 때도 주의해야 되는 거가 주변 민가에 허용할 수 있는 만큼 진동이 가지 않도록 측정을 해야 되는 거가 또 중요해요. 민원이 이게 뭐 보통 심하지가 않으니까. 오른쪽에 작은 사진이 계측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저 계측기는 24시간 저렇게 측정을 해요. 아예 자동으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발파가 됐던 시점에 진동을 측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규제치 이내에 작업을 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화약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위험하죠. 근데 왜 저렇게 위험한 걸 하느냐? 암석층이 엄청나게 단단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이커나 니퍼나 이런 걸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잘게 쪼갤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얼마나 단단했는지, 아까 바둑판으로 뚫는다 그랬잖아요. 뚫어 놓으면 발파가 되면서 잘게 부서져야지 정상인데 얼마나 단단했는지 무슨 빨래비누 조각처럼 이렇게 깨지지가 않았어요. 이제 보통 그런 거는 그 굴삭기 여러 대가 달라들어서 걔를 잘게 쪼개거나 또는 그런 대형 돌을 사고자 하는 데가 있어요. 뭐 아마 미술 장식품 뭐 조각하는 뭐 이런 데 소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돌은 트레일러를 불러서 거기에다가 크레인으로 얹어 놓으면 걔를 그냥 실어서 바로 필요한 데에다가 바로 보내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깼어요. 다 깨서 흙을 드러내면 싣고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겠습니까? 또 시끄럽기도 하고 주변에 사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돼요. 먼지, 소음, 도로가 오염되는 거, 그리고 교통사고 나는 거,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방지해야 돼요. 건설 현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가 물차예요. 뒤에 물을 한가득 싣고 저 수돗물을 쓰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지하수를 저 안에 가득 채워놓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현장이든 인근 도로든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을 뿌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또는 저걸 이제 현장에서는 물대포라고 이제 불렀는데 대포처럼 생겼어요. 생기기는. 옆에다가 물 탱크를 갖다 놓고 분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처럼 생겼냐면 스키장에 가보면 눈 만드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물을 쫙 뿜어주면 한 뭐 다 50m, 60m씩 물이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서 아까 그 물차로 잡지 못해서 공중에 떠다닐 수 있는 그런 먼지들을 다 잡아요. 제가 저렇게 선풍기처럼 또 돌기도 해요. 그래서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이 포집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거죠. 이것도 모자라서 방음벽 상단에는 분진망을 쳐서 먼지를 또 조금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분진망 위에다가 또 미스트라 그래서 물안개처럼 저렇게 뿜어줘요. 좀 먼지가 많이 난다 싶으면 저렇게 인근 주택가에 면한 방음벽 위로 미스트를 뿌려서 그 담장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먼지들을 또 다 잡아주는 뭐 이런 노력들을 하죠. 이게 이제 먼지를 잡는 노력이고, 두 번째로 소음, 발파 소음, 장비 소음, 덤프트럭에 흙을 실는 소음, 이런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 주변으로 방음벽이 있지만 그 방음벽 말고 바로 앞에, 장비가 작업하는 바로 앞에는 저런 식으로 에어 방음벽을, 왜냐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에어 방음벽을 저렇게 쳐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하다가 여기 치고 저쪽에 또 옮겨서 작업할 땐 쟤를 또 옮겨서 놓고 또 거기서 또 작업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로에 토사가 또 오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덤프 트럭에 저렇게 흙을 싣고 나면 뒷판에 흙이 쌓이는 덤프 트럭이 있어요. 저걸 작업자가 한 사람 대기를 하고 있다가 빗자루 가지고서 다 털어줘요. 저걸 똥 닦는다 그러는데 털어줘서 저 덤프 트럭이 도로에 나가서 흙이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저거만 집중적으로 아예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고 금품을 챙기는 그런 파파라치들도 있어요. 예, 뭐 그걸 떠나서 일단 좀 도로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깨끗하게 하는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도로 나가기 직전에 세륜기라 그래서 기계 장치예요. 하나씩 돌려가면서 물을 뿜어서 바퀴 전체를 다 흙을 다 싹 씻어내는 그런 걸 하죠. 바퀴가 아닌 부분에 묻었던 흙, 또 바퀴에 너무 많이 묻어서 잘 안 닦였던 것들을 저렇게 사람을 다 일일이 대기시켜 놓고 씻어줘요. 그 다음에 차량이 진출입하면서 기존에 달리던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또 노력들을 하죠. 신호수를 배치를 해서 덤프트럭이 나갈 때 달려오는 차에게 좀 신호를 줘서 멈출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또 이렇게 흙을 싣고 나면 덮개가 이렇게 자동으로 덮여지게끔 그걸 올려야 되는데 깜빡하고 나가는 차들이 있을까봐 덮개를 덮으시오라고 이렇게 딱 아예 피켓을 달아서 안내를 해주는 뭐 이런 역할들을 하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사는 정해져 있는 방식, 공법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면 되는데, 토공사에서 민원이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이 난다거나 먼지가 난다거나 이래가지고 시청, 구청 이런 데다가 신고를 하면 공사를 못 해요. 페널티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공사를 못 하게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애 끓는 벌칙이죠, 벌칙.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인 토공사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 2번 골조공사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